갈아서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정말 바쁘다,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지는 음식,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착색료와 인공 합성물 뿐이에요. 먹으면서도 식욕이 막 땡겨요.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정말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보면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거기다가 과일도 넣고 해서 마지막에 윙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후룩 먹고 나가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건강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아 먹는 음식 주의하셔야 돼요. 그 갈아 먹는 음식에 야채와 단백질만 있다면 추천해요. 그런데 갈아 먹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거기에다가 액상과당이나 과일 같은 걸 계속 첨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서 목 넘김이 쉬운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저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죽, 아침에 누룽지, 그리고 미숫가루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들은요 엄청나게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정말 바쁘다,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가당 두유입니다. 무첨가 무가당 두유는요 빨리 먹을 수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생기고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갈아서 먹고 나가는 주스 이런 것들 안 좋고요. 자, 제가 오트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오트밀은요 좋은 음식이에요. 영양소가 상당히 좋고요. 곡류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10대 슈퍼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오트밀 음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당 성분을 한번 보세요. 당 성분이 높은 오트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오트밀은요 먹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통 오트밀을 밤사이에 요구르트 같은 데 넣어서 불려 먹거나 아침에 오랜 시간 좀 불려놨다가 통 오트밀을 밥 같은 데 넣어서 같이 먹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결국 오트밀은요 영양소가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보단 낫죠. 그런데 오트밀을 또 갈아서 드시면요 정제된 탄수화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오트밀을 갈아낸 것을 먹는 것, 오트밀을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요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류를 갈아서 먹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목 넘김이 쉽게 갈아서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그러면 단백질이나 야채는 갈아도 돼요. 단백질, 야채, 양배추 갈아도 됩니다. 여기다가 과일 넣지 마세요. 그래서 과일을 안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꾸 과일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되도록이면 넣지 말고 갈아서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류, 과일류를 갈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피해되는 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이에요. 방송인 서경석은요, 자기가 살찐 이유를 매일 밤마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요, 탄수화물류, 그러니까 단맛 나는 것 빼고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착색료와 인공 합성물 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차게 만들면은요, 단맛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당을 넣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당, 더 많은 착색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당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영양 성분도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 외에는 영양 성분 없어요. 거기다가 섬유질을 넣겠습니까? 단백질을 넣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요, 옥수수 시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옥수수 시럽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에서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액상과당은 무엇이냐면요, 커피숍 가서 당 성분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가 좋으니까 아메리카노를 딱 사가지고 나오면서 시럽을 꾹꾹 짜서 먹잖아요. 그 시럽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요 어마어마하게 혈당을 빨리 올려요. 일반적인 설탕은요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액상과당은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흡수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참 맛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먹으면 번쩍합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고 또 쌉니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니까 여기저기 음식에 너무 많이 넣어요. 그래서 액상과당에 들어있는 음식들 정말 피하셔야 되고 이 액상과당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니까 액상과당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 감미료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나쁘다 하니까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넣은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제로 콜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인공 감미료에 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 먹는 분들은 일본 콜라 안 먹고 제로 콜라만 먹습니다. 제로 콜라의 인공 감미료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 감미료의 문제는 뭐냐면요. 공복 반응이라고 있어요. 제로 콜라는요, 칼로리가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는데 입에서는 단맛이 있어서 먹었는데 위에서는 단맛이 없단 말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단맛이 안 들어오니까 딱 포기를 해버려요. 이것이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면요, 우리 몸에서는 더 공복 반응해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다음번 식사 때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복 반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공 감미료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단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설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만든 이런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공 감미료의 문제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예요. 포도당은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딱 몸에 흡수가 돼서 장에 남은 것들이 거의 없게 되는데 인공 감미료는 위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 감미료를 먹고 사는 세균들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가 많은 제로 콜라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면 장이 안 좋아, 더부룩해, 가스가 많아졌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의 문제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세 번째 문제는요, 단기간 먹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장기간 먹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 감미료의 문제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로 콜라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죠. 아주 단맛이 나는 일반 콜라를 먹다가 탄수화물을 끊기 위해서 제로 콜라를 조금 먹다가 물을 먹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런데 제로 콜라만 매일 먹는다, 이거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정말 맛있죠.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식욕이 또 땡겨요. 먹으면서도 식욕이 막 땡겨요.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자, 우리는 술을 먹으면 폭식을 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술은요,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켜서요, 더 많은 폭식을 유발을 해요. 술 먹으면서 먹는 안주들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폭식을 유발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술의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이 술이 다른 음식을 당기게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정말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찾아오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는지를 다 적어서 환자분들께 이제 적당한 간헐적 단식 시간을 말씀을 드려요. 이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망가진 대사를 되찾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항노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간헐적 단식은 크게 2가지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이 2가지 이론은요, 노벨상을 둘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굶으니까 기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이것이 자가포식이에요. 이렇게 자가포식이 되니까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가 늦게 오더라. 이것이 자가포식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생체시계의 개념인데요, 생체시계는요, 우리 뇌에 있는 중추의 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소화기에 있는 말초의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을 싱크로나이즈, 이것을 맞추는 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가 깨어서 먹는 사람까지 저는 봤어요. 이렇게 먹고 아무 때나 자다 보니까 우리의 대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은 점점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굶는 거 상당히 좋고 생체 시계를 맞추는 거 상당히 좋은데 이 2가지를 잘 맞추면 좋은 다이어트 습관이 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오래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2, 3일 정도 단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간헐적 단식에 준하는 효과를 얻자라고 만든 것이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을 바로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의 최초 시작은요, 12대 12입니다.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7시까지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성공하셨다면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고 그게 성공했다면 16대 8까지 저는 추천을 드려요. 16대 8 이상 하는 거는요. 조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대 8 정도 하면 2끼 정도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2끼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요. 또 건강도 지키고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질병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